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슈퍼리그 A조 두 번째 경기 불나방 대 액션이스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액션이스타도 7경기, 불나방도 7경기를 치렀는데요. 액션이스타는 4승 3패, 불나방은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액션이스타의 경우에는 시즌2에 들어와서 4승을 쓸어 담으면서 승률을 높였고요. 불나방의 경우에는 정규 시간 내에 패배가 없었습니다. 승부차기 패만 한 번 있었는데요. 슈퍼리그에서 구척장신에게 패배를 했죠. 액션이스타는 김재화라는 걸출한 수비수가 나갔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요. 슈퍼리그 들어와서 최윤영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양팀의 감독 성적입니다. 이영표 감독 4승 3패, 하석주 감독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골과 실점입니다. 12골에 8실점, 불나방은 14골에 6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대회 성적이죠. 시즌2 리그전에서 액션이스타가 1위를 했고 시즌1 때 또 불나방 1위를 한 바가 있어서 1위 간의 대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액션이스타는요, 1-2-1. 이제는 이영표 감독의 시그니처가 됐죠. 다이아몬드 전술을 똑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장진희 키퍼. 자, 이게 눈에 띄는 변화죠. 김재화 선수의 자리를 이영진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여진, 정혜인이 양쪽 윙, 이혜정을 톱에 넣는데요. 이혜정 선수는 최여진 선수와 스위칭을 합니다. 최여진이 최전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혜정이 좀 더 수비적으로 내려서기도 하죠. 하지만 세트피스가 있을 시에는 이혜정이 또 톱으로 나서면서 헤더를 노리기도 하고요. 자, 새롭게 영입된 최윤영 선수는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하석주 감독의 불나방 전술의 변화가 있었죠. 2-1-1. 기존의 Y자 전술에서 역 Y자가 됐습니다. 수비를 좀 더 두텁게 하는. 그래서 신효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약간 스피드의 문제를 드러냈죠. 뒷공간을 많이 내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전방의 톱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하나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톱의 위치를 소화하게 되고요. 중앙에는 박선영 선수가 전체적인 게임을 조율을 합니다. 키퍼의 안혜경, 그리고 수비에 2명을 뒀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피라고 할 수 있는 서동주, 송은영 선수가 수비 듀오를 이루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액션이스타가 불나방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최여진, 정혜인, 결국은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양 팀의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불나방이 12개로 더 많은 슛을 했군요. 실제로 이 지표에는 잡히지 않은 불나방에게는 좋은 찬스들이 있었는데요. 슛으로 가져가지 못한 찬스들도 있었습니다. 자, 양팀 각각 크로스바와 골포스트를 한 차례씩 맞췄죠. 하지만 결국 PK도 있었습니다만 이 유효 슛 내에서 골을 만들어낸 액션이스타가 승리를 했죠. 패스 숫자도 정말로 대등했군요. 58개 대 56개, 똑같이 성공 20개씩. 골대녀에서 패스 정확도가 한 40%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았다. 한 평균 정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밑돌았기 때문에 양 팀 다 필드 플레이, 그 빌더 플레이는 좀 미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트 플레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세트 플레이 위주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불나방이 후반전 초중반까지도 많은 세트 플레이로 액션이스타를 압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액션이스타도 필드 플레이에서 꽤 밀리는 경기였습니다만 정혜인 선수의 예리한 킥 몇 방이 나오면서 경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커트 숫자 비슷했고요. 불나방이 클리어 숫자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동주, 송은영으로 새로 교체된 수비 라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비를 잘했습니다. 물론 2실점을 했습니다만 이들의 수비력 칭찬할 만하고요. 반대로 슛블락 이혜정 선수로 대표되는 터프한 또 수비로 불나방이 슛을 유효슛이 되지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양팀 키퍼의 세이브는 3개씩 동일했고요. 자, 불나방은 아쉬운 핸드볼 파울이 있었죠. 그것이 경기 막판 9분 11초에 나오면서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액셔니스타의 평점입니다. 주장 최여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팀의 결정적인 PK 골이었죠.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PK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골대를 맞추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PK 불운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좀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디딤발이나 임팩트 코스까지 왼쪽 상단을 꿰뚫었죠. 완벽한 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 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킥을 해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커트 11개로 잘 기여를 했고요. 확실히 최하진 선수 골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연계가 참 좋다. 패스 성공률을 봐도 그렇고요. 전반전에는 사실은 정혜인 선수와의 연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고받는 게 서로 조금 잘 맞지 않는 느낌. 하지만 후반전에는 좀 연계가 더 살아나면서 더 좋은 찬스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최하진 선수 후반전 1대1 찬스를 놓치고 말았죠.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골대 우측이 꽤 와이드하게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대를 보지 않고 좀 빠르게 슛을 했던 것 같아요. 키퍼 정면으로 갔고 좀 아쉬웠습니다. 좀 침착하게 골대를 보고 인사이드로 천천히 밀어 넣었더라면 조금 쉽게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 골 결정력 부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또 정혜인 선수가 만들어준 찬스가 있었죠. 좀 밋밋한 슛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혜정 선수를 향한 크로스가 이제 노골적으로 사실 진행이 됐음에도 그 정확도 면에서 좀 아쉬움이 드러났습니다. 이영진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혜인 선수의 솔로골이기는 했습니다. 터치를 여러 번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영진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시스트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김재화 선수의 빈자리를 잘 채워줬다는 거죠.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 후반전에 1대1 찬스를 허용했죠. 송은영 선수가 날카로운 패스를 했고 다리 사이로 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조하나 선수의 1대1 찬스가 됐죠. 그리고 박선영 선수의 킥인 사이에서도 역시 다리 사이로 통과되면서 결론적으로 골대를 맞는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장면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다지 위협될 만한 장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수비 지표를 올리는 게 아니라 패스를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급 골이 하나 나올 뻔했죠. 하프라인 부근에서 미사일이 하나 날아갔잖아요. 정말 멋있었는데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맞히고 말았죠. 이혜정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영진 선수를 도와서 수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평소에 볼터치가 많은 유형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소보다 많은 수비 지표를 이날 기록을 했거든요. 이영진 선수보다 한 칸 앞서서 상대를 압박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별히 세트피스 대입마크 아주 좋았습니다. 맨마킹에 특화된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상대의 포워드 라인, 신효범, 조하나, 그리고 서동주 선수까지도 잘 막는 모습을 세트피스에서 보여줬고요.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세트피스 공격 시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헤더를 한 번도 가져가지 못했고요. 터치도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서동주 선수가 워낙 타이트하게 마킹을 또 반대로 잘해줬기 때문에 이혜정 선수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아까운 골 찬스도 있었습니다. 정혜인 선수의 예리한 킥인이 있었죠. 정말로 몸에만 닿았으면 그냥 들어갔을 장면입니다. 이혜정 선수 헤더 워낙 잘하지만 이제는 다리나 상체를 이용해서라도 몸에 맞추기만 해도 골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공격 자원이 될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 좋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선영 킥인 1차적으로 이영진 선수가 다리 사이로 통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혜정 선수의 발을 맞고 골포스트, 연쇄적으로 핀볼이 되었는데 한바터면 자책골이 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혜정 선수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 슛블락,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입니다. 상대방이 슛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몸으로 막아내면서 유효슛이 되지 못하도록 골키퍼를 보호하는 역할도 좋았습니다.
장진희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린시트를 해냈고요. 안정적인 골키핑을 보여줬습니다. 세이브 3개, 캐치 하나, 클리어 하나 기록을 했고요. 자, 이날 경기 장진희 키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상대적으로 불나방에서 위협적인 슛이 거의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장진희 키퍼가 더 보여줄 장면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평점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조하나 선수의 1대1 찬스가 있었고 이것을 캐치하려고 하다가 미스가 일어났죠. 그래서 코너킥을 허용한 정도 말고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골키핑을 해냈고요. 자, 이제는 야외입니다. 천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신있게 쏘아 올린 골킥이 인상적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정확도는 좀 아쉬웠어요. 9개 중에 한 번만이 연결이 됐으니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볼 처리가 무엇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선영 선수의 중거리 슛, 킥인 각각 무리하지 않고 쳐내는 장면이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캐치를 하려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급부의 모습을 안혜경 선수가 좀 보여줬죠. 캐치 미스가 일어나면서 그게 연쇄적으로 PK가 됐는데 장진희 선수의 경우에는 공중볼을 좀 안전하게 처리했던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혜인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혜인 선수 한 골을 기록했죠. 팀의 두 번째 골이기도 했습니다. MT넷 상황에서 송은영 선수를 제치고 끝까지 공을 골문 가까이 끌고 가면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찬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두 번째냐? 1대1 찬스가 한 번 있었죠. 후반전에 서동주 선수의 킥인이 커트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공간으로 나가고요. 최혜진 선수가 패스를 넣어줬죠. 1대1 찬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인 선수답지 않은 밋밋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차 리바운드한 공을 슛을 했는데 오프타겟이 되었죠. 정혜인 선수의 결정력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두 번째 찬스에서는 놓치지 않고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전반전에 송은영, 박선영 상대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번번이 좀 막혔습니다. 그리고 최여진 선수와의 연계도 전반전엔 더 아쉬웠어요. 후반전엔 좀 나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전에 이 한 장면 나왔죠? 드리블 돌파 후 패스. 이 패스도 좋았습니다. 박선영 선수의 다리 사이로 통과되는 멋진 패스. 최여진의 슛 찬스였지만 밋밋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정혜인 선수의 필드 플레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역시 에이스는 에이스입니다. 필드 플레이가 안 될 때는 세트피스로 해결을 하죠. 아주 예리하고 정확했던 세트피스 킥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훈련을 하면서도 킥이 왜 이렇게 정확하냐고 동료들이 물어봤을 때 뭔가 본인만의 해법을 찾았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킥이 좋아졌습니다. 전반전에만 두 차례 보여줬죠. 이혜정 선수가 골에 아주 근접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예리한 킥이 하나 날아갔고요. 그리고 골문 앞에서 혼전을 야기시킨, 그래서 우당탕탕하면서 코너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전에 PK를 유도하는 킥인이 되었죠. 안혜경 키퍼가 잡으려다가 미스가 되었고 서동주 선수가 핸드볼, 연쇄적인 작용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정혜인 선수의 발끝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죠. 시즌2 리그전에서 탑걸전이 또 생각이 납니다.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혜인 선수의 킥을 본 하석주 감독도 감탄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킥이 왜 이렇게 좋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비적인 지표도 워낙 빼어났죠. 그래서 공수 양면에서 필드 플레이가 조금 아쉬웠던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정혜인 선수의 몫은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윤영 선수는 안타깝게도 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내용이나 흐름이 워낙 타이트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영표 감독의 결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게 풀리그였다면 조금 더 출전이 쉬웠겠죠. 5경기씩 치르고 하면요. 하지만 조별 예선이고 딱 2경기만으로 토너먼트 진출이 결정되는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는 한 경기 치렀는데 토너먼트 진출을 벌써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출전을 기대합니다. 다음 경기에 나오지 않을 명분이 이제 없거든요. 이영표 감독도. 자존심 싸움, 구척과 경기를 하겠습니다만 토너먼트에 돌입하면 더더욱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최윤영 선수가 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영표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시즌2 리그전에 이어서 이날 경기까지 액션이스타 파죽의 5연승 중입니다. 정말 강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강팀의 면모죠. 꾸역승을 하는 팀이 강팀이다. 꾸역승, 꾸역꾸역 이긴다는 뜻이죠. 아주 근소한 경기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는 팀이 강팀이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탑걸전에서도 상대의 자책골로 이기든 이날 경기처럼 PK골로 이기든 어떻게든 이기는 팀이 강팀이다라는 의미인데 액션이스타가 바로 그런 강팀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바로 이영표 감독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한 경기만에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을 했는데 이것은 포맷상의 문제죠. 이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 하석주 감독의 평점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후반전 9분 11초까지, 그러니까 PK의 골이 나기 전까지 정말 팽팽했던 흐름이었거든요. 이길 수도 있었고 질 수도 있었고 또 승부차기까지 갈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이 가능했던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점하지 않고 버티면서 승리를 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전의 필드 플레이에서는 확실히 밀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정혜인 선수의 날카로운 킥인 두 방이 분위기 반전을 시켰죠. 그리고 작전 타임 때는 그대로 지시를 합니다. 정혜인의 킥인이 좋으니 터치아웃을 더 시켜서 킥인을 많이 얻자라는 단순한 또 지시가 있었고요.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또 불나방에 세트피스 공세가 있었는데요. 힘겹게 버텨냅니다. 선수들의 인터뷰 장면도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최여진 선수, 정혜인 선수도 얘기하면서 상대의 에너지가 어떤 결기를 가지고 몰려드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코너킥 킥인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힘겹게 버텨내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두 번의 1대1 찬스, 최여진 정혜인 선수의 1대1 찬스로 분위기가 반전은 됐습니다. 하지만 흐름이었을 때 또 득점을 못하니까 결국은 경기 막판까지 흘러가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한번 정혜인의 킥에서 결정이 됩니다. PK가 됐죠. 이 탑걸전의 자책골 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고요. 자, 이영표 감독 PK 테이크로 저는 정혜인 선수가 당연히 좀 나오지 않을까? 킥감각도 좋았잖아요, 이날. 근데 최여진 선수를 지정했던 것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최여진 선수가 다소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멘탈을 잡아주는 토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넣든 못 넣든 이게 익사이팅한 삶이다. 자, 익사이팅한 삶, 뭔가 레포츠를 즐기고 좀 익사이팅한 삶을 추구하는 최여진 선수의 라이프 스타일과 뭐 비슷할까요? 그런 비슷한 선수의 스타일에 맞는 조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갔다가 세려버려라. 그리고 우리 연습도 했다. 그래서 멘탈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너먼트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윤영 선수도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예기치 않은 부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최윤영 선수의 실력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다음 구척전, 결국은 또 독일 대 네덜란드 이 장신 더비가 또 성사가 됐는데요. 다음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FC 불나방의 평점입니다. 주장 박선영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선수 이날도 상당히 다채로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정확한 슛이 날아갔죠. 확실히 디딤발이 좋아지니까 킥도 좋아졌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제가 디딤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날 경기들이 다 한참 전에 일어난 경기들이죠. 뭐 제 피드백을 받고 고친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디딤발을 짧은 텀 안에서 수정을 하니까 킥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전반전에는 정혜인 선수와 에이스 대결이 있었습니다. 정혜인 선수의 드리블 돌파를 차단하고 거기다 소유권까지 얻어내는 모습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여러 차례 좋은 패스가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전반전 수비 사이로 찔러준 패스, 정혜인, 이혜정 사이로 신여범 선수가 받지를 못했어요. 이 패스는 날카롭긴 했지만 신여범 선수가 받기에 좀 빠르기도 했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패스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신여범 선수가 아쉽게 받지를 못했어요. 교체해서 들어온 조하나 선수에게도 또 좋은 패스했는데 수비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공을 받고 돌면 되는데, 조아르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를 채 받지 않은 채 돌다 보니까 공이 그대로 흘러가 버렸죠. 그래서 양질의 패스를 여러 차례 뿌려줬음에도 이 포워드 라인이 조금 보좌해 주지를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골에 가까웠던 장면 있었죠. 전반전 킥인 상황, 낮은 탄도의 킥을 구사를 했고요. 이영진 다리 사이로 통과가 됐고 이혜정 발 맞고 골포스트. 결국 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1 때 준결승전이었죠. 구척전에 프리킥 골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번에는 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혜인 선수의 다소 어설픈 처리가 있었고요. 그것을 바로 중거리 슛으로 연결했어요. 장진희 키퍼가 잘 또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옆구무를 때리는 슛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최여진, 이혜정, 이 피지컬 좋은 두 선수를 동시에 스크린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서동주 선수가 슛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실제로 슛을 했죠. 하지만 슛볼락에 막히긴 했습니다만, 야, 이런 스크린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비 지표는 매 경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활동량도 정말 좋고요. 공수간에 딱 역 Y자든 그냥 Y자든 어떤 전술에서도 왜 중앙에 감독들이 포진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해가 됩니다.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팀의 골 결정력만 좀 받쳐준다면 정말 더 본인의 공격적인 어떤 포인트 지표 더 쌓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딱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운했던 면이 구척전도 그랬지만 이날 경기도 박선영의 찬스랄까요? 제대로 슛한 공은 꼭 동료를 맞고 말아요. 조하나 선수를 맞던가 서동주 선수를 맞던가, 이건 좀 불운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는 그렇게 끝났고요. 끝까지 또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팀을 잘 다독였고요. 인터뷰에서도 한 골 먹기 전까지는 대등한 경기여서 승부차기에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죠. 대등한 경기였고 9분 11초였으니까 승부차기 가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진짜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6위전을 대비하겠다. 이번에는 확실히 5-6위전이 성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었죠. 자, 결론적으로 구척전, 액션이전 두 경기 다 대등했으나 팀 골 결정력의 문제였습니다. 무득점에 3실점, 불나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표를 보여줬군요. 신효범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볼터치 자체가 많진 않았죠. 이날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마치 최전방 수비수와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탱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킥블락을 여러 차례 앞서서 최전방에서 해줬죠. 그래도 전반전 한 차례 연습했던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박선영 선수가 연결한 것을 내려와서 받아주고 다시 리턴해주는 어떤 타겟형 포워드의 역할, 볼의 소유권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차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선영 선수의 좋은 패스를 두 차례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전보다는 확실히 서브의 역할로 조금은 가벼워진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부상이 있어 보입니다. 후반전에 재투입되자 장진의 키퍼가 신효범 선수에게 "언니 괜찮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신효범 선수가 굉장히 쿨하게 안 괜찮지만 그냥 뛰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도 신효범 선수가 여전히 무릎 부상, 여전히 부상을 달고 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스피드에서도 좀 어려움을 보이는데 부상까지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 받기 쉬운 장면에서도 미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평점을 높게 드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네요. 조하나 선수에게도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여전히 위치 선정은 최상위입니다. 조자기라는 이름이 왜 붙은지 알 수 있었죠. 자, 송은영 선수의 정말 날카로운 패스가 있었고요. 이영진 선수의 다리 사이로 빼냈습니다. 1대1 찬스가 됐는데요. 이게 슛으로 보기가 어렵죠? 터치가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마무리에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로 슛 하나가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선영의 좋은 패스, 수비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을 받고 돌면 되는데 아마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받고 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급해지죠. 그래서 미리 돌아버려서 공이 그대로 흘러버리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위치 선정이 큰 무기이자 장점이잖아요. 근데 킥인을 3개를 차긴 했는데 조하나 선수는 좀 더 골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킥인은 이제는 확실히 검증이 된 킥자라는 송은영 선수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경기 좀 아쉬웠습니다. 송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송은영 선수 정말 대단한 활약 보여줬고요. 라이브 방송 때도 루드지니님과 저 킹버틀러도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팀이 지기는 했지만 서동주와의 수비 듀오 매우 그 합도 좋았고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혜인과 최여진 상대로 아주 좋은 수비, 터프한 몸싸움으로 볼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따로 기록을 해봐도 7번 정도, 최소 7번 정도는 정혜인, 최여진 상대로 막아내거나 소유권까지 찾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송은영 선수가 클래스 있는 공격수들이잖아요. 정혜인, 최여진 대등했습니다. 자, 하석주 감독의 수비 훈련을 그대로 잘 이행을 했습니다. 송은영, 서동주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정혜인 또는 최여진을 압박하게 된다면 나머지 한 명은 후방 페널티 에어리아 부근에서 포지션을 지키기, 이게 잘 이행이 됐거든요. 결국 실점하는 장면도 보면 엠티넷 상황 그리고 PK였기 때문에 어떤 필드 플레이에서 먹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잘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 세트피스 또한 서동주 선수와 같이 분담을 해주면서 박선영 선수가 모든 킥을 찾던 그런 때와 달리 좀 더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공격에 더 가담이 가능해졌습니다. 특별히 송은영 선수의 킥은 매우 좋아졌어요. 그래서 구척장신전에 이어서 정확하고 예리한 킥 보여줬습니다. 하석주 감독도 킥 좋아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인정을 해줬죠. 자, 그리고 각각의 골 찬스, 어시스트 찬스도 있었어요. 전반적 코너킥 상황이었고 흘러나온 볼을 인사이드 슛을 했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날아갑니다. 오프 타겟이 됐지만 굉장히 골에 근접했던 장면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간담이 선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하나 선수가 결국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때 패스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서 이영진 선수의 미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공이 빨랐고 정확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좋은 패스였어요. 이것도 조하나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다면 아마 어시가 될 수 있었겠죠. 지난번 경기에도 어시할 수 있는 찬스가 한 3번 됐고 이번에도 한 번 있어서 송은영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기록 못한 게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최여진 선수의 슛찬스 각 잘 좁히면서 압박이 잘 이루어졌던 장면, 이 압박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정확한 킥인 보여주면서 어시 찬스가 있었는데 조하나 박선영 선수가 나란히 좀 흘려버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발생한 장면들도 있었죠. 후반전에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최여진 선수에게 쉽게 돌파를 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1대1 찬스가 됐죠. 안혜경 골키퍼가 세이브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집중력을 굉장히 보여줬어요.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재차 슛을 못하도록 클리어를 했다는 점 칭찬할 만하고요. 정혜인 선수에게도 쉽게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역시 1대1 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비가 제대로 갖춰진 상황에서는 압박도 좋고 정말 터프하게 몸싸움도 해주면서 부딪혀주면서 수비가 정말 좋아졌는데 나란히 스피드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T의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 정혜인 선수에게 다시 또 돌파를 허용을 했죠. 스피드로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혜인 선수를. 자, 그렇지만 정말 많이 발전한 송은영 선수입니다. 만년 식스맨에서 당당한 주전으로 발돋움했고요. 이런 케이스가 앞서 있었죠. 송혜나 김재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상대팀의 이영진 선수도 김재화의 빈자리를 채웠고요. 송은영 선수도 정말 2경기였지만 걸출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선수 다음으로 가장 잘한 선수 송은영 선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불나방의 이제 핵심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골대녀의 처음 의도와 취지를 잘 보여준 그녀입니다. 지금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막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존에 잘하지 못했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선수가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하는 게 사실은 원래 의도와 취지였잖아요. 그 원래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보여준 송은영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두 경기 만에 그 7개월의 노력이 날아갈 뻔했는데 5, 6위전도 있어서 한 번 더 송은영 선수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혜경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3개, 슈퍼 세이브 하나도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1대1 찬스를 막아버렸죠. 정혜인, 최여진. 정말 리그 내에서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듀오의 1대1 찬스를 막아냈던 것 대단했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바운드 공이 있었잖아요. 터치하지 않고 나가도록 아주 영리하게 처리를 잘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날 경기 골킥이 좀 고장났다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비거리가 계속 짧았고 센터 서클 부근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여진, 이혜정 선수를 비롯해서 상대 선수들이 차단하기가 좀 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동료들 신여범, 조하나를 비롯한 포워드 라인이 아주 깊은 위치까지 거의 골키퍼 앞까지 침투를 했는데 짧으니까 연결이 안 됐죠. 그래서 공격적으로도 단 한 차례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이 짧으니까 후반전에 최여진 선수가 커트하고 곧바로 1대1 찬스가 돼버렸거든요. 물론 본인이 맞긴 했습니다만 이런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2실점을 했죠. 첫 번째 실점은 안혜경 키퍼도 좀 책임이 있죠. 정혜인 선수의 킥인이었고 캐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스가 났고요. 서동주의 핸드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더 까다로운 공도 바운드된 공 그리고 1대1 찬스도 맞고요. 잘 처리해 오다가 이런 실수가 나와서 더욱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PK 자체는 최여진 선수가 너무 잘 찼기 때문에 정말 마음 먹고 다이빙을 뜨지 않는 이상 막기는 어려웠고요. 두 번째 실점에 대한 책임은 없죠. 엔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드 라인에서 그 실점을 바라보는 안혜경 키퍼의 모습이 상당히 좀 안쓰러웠는데요. 5, 6위전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서동주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서동주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괜찮을까 불안감도 있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비력이 매우 준수했습니다. 수비 지표도 이를 말해주고 있죠. 자, 송은영 선수와의 수비 합이 매우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석주 감독의 수비 훈련 잘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정혜인, 최여진을 압박을 하면 나머지 한 명은 후방에서 포지션을 지키는 것 잘 이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트 피스에 있어서도 송은영 선수와 같이 분담을 하면서 박선영 선수가 좀 더 체력 안배도 하고 공격에 더 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송은영 선수에 비해서는 킥이 좀 들쑥날쑥했어요. 결국은 또 기본기, 디딤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킥인 미스, 정혜인 선수가 커트하고 1대1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혜정을 아주 타이트하게 마크하면서 딱 한 번의 터치 있었고 헤더는 아예 없었죠. 아주 꽁꽁 묶었습니다. 이만큼 터프하고 좋은 수비 보여줬는데요. 아쉬운 장면이죠. 결국 핸드볼 파울로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버렸어요. 본인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자책을 했는데 그런 안쓰러운 모습과는 별개로 이 PK가 결국 승부를 갈랐던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PK를 내줬음에도 7.5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동주 선수도 송은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평점 8점 이상은 받았어야 마땅한 훌륭한 수비력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PK, 핸드볼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7.5점이 되었습니다. 하석주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불나방이 2패 무득점 3실점을 했어요. 불나방이라고 믿기 힘든 초라한 성적표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등한 경기였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2-1-1 역 Y자 전술을 들고 오면서 수비가 굉장히 안정됐죠? 하지만 여전히
골 결정력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 경기 치르고 빠르게 전술을 수정한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존의 Y자 포메이션 1-1-2 이천수 감독이 애용했던 그런 전술이죠. 그것을 역으로 갔던 거 좋았습니다. 신효범 선수의 주력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뒷공간이 나는 것도 해결을 했고요. 신효범 선수를 전방으로 투입을 했죠. 그리고 송은영, 서동주 비교적 젊은 듀오를 수비 라인에 구축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수비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두 경기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비를 만드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비를 가장 잘 만드는 감독 최진철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석조 감독도 수비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후반 11초까지 팽팽했던 흐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액션이 선수들, 이제 3040이죠? 여기가 4050이라고 한다면요. 그 선수들도 지칠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던 대등한 경기였다. 이게 골이 안 나도 흐름이 워낙 팽팽하고 긴장되면은 볼터치가 별로 없어도 진짜 지치거든요. 그런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세트피스로 상대를 압박을 했고요. 결국 결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실점을 했습니다. 실점 이후에 그리고 MT넷은 뭐 불가피하죠. 어차피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이건 토너먼트에 못 나가기 때문에 리그라면 그 실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뭐 토너먼트 지면 끝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 6위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포맷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얘기입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채널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라이브 참여하면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자, 7개월을 쉬고 공식 평가전도 없이 2경기 치르고 탈락하는 거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경기만 치렀는데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하는 것. 그러니까 두 팀 다 잘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포맷상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세 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경기만 치러도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즌3를 만약에 런칭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팀이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도 1, 2, 3위 한 팀은 6개월 쉬고 또 4, 5, 6위 한 팀은 참가하고 이런 파행적인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9팀이 됐던 10팀이 됐던 뭐 풀리기는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A조, B조, 두조 나눠서 5팀이 풀리그를 그러니까 조별 예선이지만 5팀이 풀리그를 하면 경기 수가 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크로스 토너먼트 8강을 할 수도 있고요. 6강을 할 수도 있고 4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시청자분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을 통해서도 나오긴 했는데요. 뭐 어쨌든 이미 제작진이 뭐 다 구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섭외, 포맷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의 포맷은 분명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나방은 결국은 수비는 성공적이지만 골 결정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워드 영입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박선영을 완전 전방으로 올리고 박선영의 부하를 덜어줄 그리고 중원과 수비도 분담해줄 그런 자원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포워드 내지는 중원 자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션이스타입니다. 최여진 8점, 이영진 7.5, 이혜정 7, 장진희 7.5, 정혜인 9점의 MOM, 이영표 감독 8.5점이고요. 불나방입니다. 박선영 8.5점의 민트별, 신여범 5점, 조하나 5점, 송은영 8점, 안혜경 7점, 서동주 7.5점, 하석주 감독 8점입니다. 자, 슈퍼리그 A조의 순위표입니다. 결국 불나방은 2패, 무득점에 3실점, 골득실 -3으로 탈락이 확정됐고요. 5, 6위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요. 구척장신과 액션이스타는 한 경기만 했는데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순위 싸움만 있겠죠. 두 팀의 자존심 싸움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액션이스타가 골득실이 2, 구척장신이 1, 그래서 액션이스타가 1위로 앞서 있습니다. 득점 순위입니다. 최여진 선수, 정혜인 선수가 각각 한 골을 추가하면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이영진 선수도 본인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역대 득점 순위입니다. 정혜인 선수가 박선영 선수와 5골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공동 4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최어진 선수도 4골로 공동 6위권에 각각 진입을 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B조 두 번째 경기죠. 드디어 월드 클래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 기다렸던 슈퍼리그 팀이 아닌가 싶은데요. 월드 클래스 대 개벤저스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자, 얼핏 예고편을 보니까요. 일단 캐시 선수가 키퍼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LOD 키퍼가 선발로 나섰는데 캐시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캐시 선수가 골키퍼 선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고편 상에는 캐시 선수가 골문을 지키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에바 선수, 사오리 선수, 기존 선수들이 출격을 하는 가운데 나티 선수, 라라 선수가 가세를 했는데 아마도 나티 선수가 공격이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왼발의 나티거든요. 본인이 사오리와 합을 맞추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구잘 포지션을 얼마나 배울지 궁금해지고요. 자, 이제 반대발로 서는 거죠. 사오리 선수 물론 왼발, 오른발 다 쓸 수 있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오른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반대발 포지션에서 한번 공격을 하는 모습. 두 선수의 합이 기대가 되고요. 라라 선수 세트피스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이 예고편에 나왔습니다만 아마도 기존 마리아 선수의 수비 포지션 에바 선수와 더불어서 이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월드 클래스의 전력이 그리고 최진철 감독님이 얼마나 준비를 했을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김병지 감독님의 개벤저스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 또 예고편에 나왔는데 과연 그 결과 그 내용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액션이스타에게는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축하를 하고 싶고요. 불나방에게는 탈락의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액션이스타 시즌 1에서는 2패로 탈락을 했습니다. 토너먼트 구경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한 경기 만에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감독 선수 다 축하를 드리고요. 불나방은 그렇게 오래 쉬었습니다.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아마 훈련을 했을 텐데 조직력을 맞춰볼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고군분투했고요. 유일하게 팀원들 영입 없이 유지하면서 좋은 경기, 대등한 경기 2경기 연속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탈락의 아쉬움은 크겠죠. 5, 6위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불나방은 4050 여성들입니다. 액션이스타도 304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30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쵸? 골대녀 전체예요. 구척장신만 해도 김진경 선수, 차수민 선수로 대변되는 20대 선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풋살 대회나 축구 대회 나가면 아예 부서가 다르잖아요. 4050은 아예 따로 합니다. 그쵸? 2030 대회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섞였는데도 대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리스펙트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